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품질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비자 태도나 과거 경험 혹은 기존 인식에 따라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 중요성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구매 이유를 제공합니다.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떤 것이 선택되는 핵심 이유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많은 정보를 전체 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한 복잡하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소비자들의 품질 지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차별화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차별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특성이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차별성을 어떻게 쉽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특정 브랜드의 차별적 특성을 이해해야 구매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각된 품질의 내용에 대해서 특성 전달을, 차별화된 특성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구매의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인데요.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가격 경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각된 품질이 높다면 가격 책정이 높은 가격 책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고 지각된 품질의 인정을 받으면 높은 가격을 받아도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가격에 추가적인 이익을 통해서 브랜드 품질 향상을 하고 연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가격을 많이 받으면 질을 더 좋게 해줄 수 있고 또 연구 자원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더 많은 고객 확보와 고객의 브랜드 애호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 결과를 가져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렴하게 사면 저렴하게 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고가로 산 것은 고가로 샀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질이 좋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지각을 시키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통망 확보인데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점 등의 유통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그 브랜드를 유치해서 판매하려 하겠죠. 경쟁 유통 기업에 비해 고품질 제품을 보유한다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지각을 시키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각된 품질 관리 전략인데요. 유형 제품에 대한 지각된 품질 판단 요소를 여기서 정리해 봤습니다. 고객은 어떤 것으로 품질을 판단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품질 차원은 성능이 어떻느냐, 아니면 외형이 어떻느냐, 아니면 사용시 어떻느냐, 신뢰성은 있는가, 내구성이 있는가, 서비스 능력이 있는가, 제품 마무리는 잘 되어 있는가 부분인데요. 냉장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성능은 냉장이 얼마나 잘 되는가, 요즘 냉장이 안 되는
냉장고는 없겠죠. 예전에는 냉장고 안에서 냉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냉장 기능에서 냉동이 돼버리는 내용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냉장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오늘날에는 냉장 온도가 일정 온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상품 이런 것들도 성능의 내용이 되겠죠. 외형은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처음 나왔던 냉장고는 냉동 냉장고만 있었는데 요즘은 음료수, 식수를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바가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얼음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얼음 냉장고가 있거나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 고장이 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뭐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만은 고장이 잘 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인데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 내구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부분인데요. 서비스 능력,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AS는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품 마무리인데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상품의 품질 차원의 내용은 이런 한 7가지 내용으로 한번 구분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의 품목, 우리 회사의 내 상품의 품질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얼마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각된 품질의 판단 요소인데요. 서비스 품질인데 확신성, 유용성,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확신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믿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용성은 물리적 시설, 도구, 사원의 외모까지도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적합한가 보는 것이고요.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인데요.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가 아니면 신속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고객들은 본다는 것이죠. 공감성인데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면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도 지각된 품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여기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품질에 대한 단서인데요. 소비자들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품질을 유추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몇 가지 이 단서를 가지고 품질을 유추하는데 고품질로 유추해내는 단서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품을 예시해 봤습니다. 치약, 수박, 케첩, 할인점, 자동차 이렇게 해봤는데요. 유추 근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약은 사람들이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치약은 세정력이 좋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치약이라도 거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정력이 잘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박은 칼로 자를 때 수박에 칼을 대는 순간 쪼개지면 잘 익은 수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잘 익은 수박은 자르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케첩인데요. 진한 것은 좋은 품질로 의미한다. 토마토 케첩이다 그러면 진하면 마침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할인점은 인테리어가 깔끔하면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느낀다. 그래서 아주 단정하게 디스플레이 해놓죠. 자동차는 문 닫는 소리가 무거우면 차체가 튼튼하다고 판단한다. 문 닫는 소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면 하는데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MIT 박사 200명이 문 닫는 소리에 연구한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단서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해의 내용들도 유추 근거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유추 근거를 파악해서 소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유추 근거를 찾아서 품질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내용을 여기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고품질이라는 단서 중에서요, 또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에 고품질로 유추해내는 단서들을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의료 서비스는 의사의 학력이 중요한 걸로 소비자는 생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학력을 대부분 적어놨죠. 그리고 병원의 청결도 또 대기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이 병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마케팅 중에는 일부러 의사가 대기 환자를 모았다가 진료를 보고 모았다가 진료를 보고 하는 마케팅 전략에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소미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보증이 높은 품질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보증이 좀 돼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일회용 가스레인지가 뭐 AS가 된다고 적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고 시 이 보험에 가입돼 매덕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렇게 써져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보증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광고 가격 등 제품과 직접 연관이 없는 외연적 단서 또한 지각된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나 광고 가격 제품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다른 예들도 있죠. 왜냐하면 기업 오너, 기업 주가, 대표 이미지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예외적으로 브랜드 품질에 상관이 없음에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품질 지각의 유지 전략인데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각된 품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고품질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비자가 고품질 요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고품질로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고품질의 요소에 대해 품질 관리 및 품질 향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품질 관리를 하거나 향상을 해야 되겠죠. 관리된 품질 요소들을 적절한 당선을 통해서 소비자에 전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에 전달이 안 됐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광고를 통하거나 표시물을 통하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한다든가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각된 품질 내용인데요. 고품질 지각의 유지 전략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중요 요소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지각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의 의지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고품질 달성을 유지하는 최고 경영자 의지가 없다면 고품질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직원 마찬가지겠습니다. 품질 문화인데요. 품질에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 만족 조사를 통해서 해보고 의향 조사를 해보고 목표 고객 집단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해서 소비자 조사를 충분히 하는 습관이 있지 않는 이상 고품질 지각의 유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고객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가지는 품질 지각을 추적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방법인데요.
지각된 품질의 평가 방법인데 브랜드 인지도 평가 방법입니다. 보조 인지도, 비보조 상기도, 묘지 통계, 최초 상기도, 브랜드 지배력, 브랜드 친밀도, 브랜드 지식과 특징이 있는데요.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여기서 들어봤습니다. 당신은 삼성전자 갤럭시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조 인지도죠. 스마트 브랜드들 중 당신이 기억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보조 인지도에서는 이 장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나열을 전체 해주고 브랜드 나열을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를 전체 나열을 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보조는 그냥 고객이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가 물어본 겁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브랜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최초 상기도인데 비보조 상기도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브랜드는 무엇인가? 아니면 브랜드 지배력인데 단 하나만 기억하라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고요. 브랜드 친밀도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브랜드는 당신과 어느 정도 친근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 브랜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나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인지도 측정 방법과 질문의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할 때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측정 방법과 질문의 예를 품목별로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알맞게 최적의 브랜드 인지도 평가 방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 평가 방법 중에서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탐색적 조사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각된 품질 관리의 측정 이후에 목표와 기준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측정하고 나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목표와 기준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일부 소비자들의 과도한 품질 기대 수준 때문에 평가가 나빠지기도 하므로 고객들에게 적절한 품질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의 평가 방법인데요. 바이어들이 사과 생산 농가에서 사과 샘플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많은 농부들은 아주 최고 품질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이어는 최저 품질의 사과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판매했을 때 최저 품질의 사과도 고객의 항의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최종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각된 품질에 대한 시각 차이인데요. 사과 생산 농가는 과수원 최고 품질의 상품을 보여주려 하고 바이어는 과수원 내 최저 품질의 상품을 보려 한다. 왜냐하면 최저 품질을 사고도 고객의 반응에 내용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프라인 강의 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각된 품질의 개선 전략인데요. 좋은 품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제품의 성능, 외형, 사용설명서 일치성, 신뢰성, 내구성, 서비스 능력, 제품 마무리인데 기존 전략이 있었다면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개선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토론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때 이 내용들을 전체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런 토론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도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는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과제는 지각된 품질에 대해서 요약하라고 했는데요. PPT 파일에 이미 이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또 지각된 품질에 대한 과제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제의 답은 지각된 품질이란 해서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과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3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세요.